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및 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제공기업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진행을 맡은 저는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의 염선호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 순서는 사무국 소개,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 수혜기업, 제공기업 매칭, 계약 관련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운영 사무국 및 전담 매니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운영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로 2년째 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 책임자인 저를 위주로 하여 총 9명의 직원이 각각의 업무 분장이 되어 본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으며 제공기업 관리도 2명의 직원이 업무 분장을 하여 본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사업 프로세스 및 지원 사항, 즉 본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여행사의 디지털 기반 경영 환경 조성 및 마케팅 추진 등 디지털 전환 지원을 목적으로 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11월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하고 있고요. 제공기업 기준으로 참여 대상은 대한민국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기업으로서 기업이나 학교, 연구소로 유사과제 실적 등 모집 기준에 따른 기업 및 기관이 제공기업 기준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는 참여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5가지 준수 사항을 좀 5가지 사항을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공기업은 하기 사항에 따라서 수혜기업의 요청 및 계약에 의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셔야 하는데요.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운영관리 기준의 숙지와 준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본 사업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세금이 그러니까 지원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니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과업의 수행 및 정산 및 회계 처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또 프로그램 지원 내용에 의거한 성실한 서비스 이행 및 성과 창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관리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 컨설팅 또는 세미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완료 후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에도 반드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기타 사항으로는 이 관리기관, 즉 한국관광공사는 제공기업 대상 윤리청렴교육, 이 윤리청렴교육은 향후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별도로 공지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 윤리청렴교육은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되고 또 운영관리의 기준에 의거해서 제재 조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공기업이 제출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수혜기업에 귀속이 되고요. 또 제공기업은 관리기관이 정한 제공기업의 관리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본 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수혜기업 중심으로 좀 작성된 프로세스인데요. 제공기업 여러분들도 참고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수혜기업은 필수 컨설팅 1회 이상의 필수 컨설팅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사내 경영 환경, ICT 기술 활용, 마케팅 분야 등의 내용으로 1회 이상의 컨설팅을 받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컨설팅 외에도 디지털 역량 교육을 기초 역량 교육과 맞춤형 심화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는데요. 기업의 디지털 경영 환경, 인프라 구축, 또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 개발 및 개선 등의 과제 추진에 자금도 각각 차등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과제 수행의 결과물, 즉 홈페이지나 ERP 시스템과 같은 결과물을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같이 협력을 하셔서 결과물을 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산출된 결과물은 저희가 정상 작동 여부라든지 기타 제한 사항 등을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참여 기업의 성과 평가를 통해서 우수 성과 도출 기업을 선정을 하고요. 또 이러한 성과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별도의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사항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요.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혜기업과 제공기업 매칭은 올해 3월쯤에 개설이 된 투어라즈라고 하는 한국관광산업 포털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어라즈 안에 저희 그 본사업에 대한 워크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워크 스페이스에 가입을 하고 또 홍보물을 올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공기업 여러분들께서는 2023년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워크 스페이스에 제공기업이 홍보물을 직접 게재하고 수혜기업이 자유 열람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반드시 먼저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 워크스페이스에 가입하는 방법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투어라즈, 그러니까 한국관광산업 포털 투어라즈 화면인데요. 투어라즈 메인 화면에 로그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 워크스페이스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메뉴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본 투어라즈 이 사이트는 저희 사업만 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관광공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같이 이 안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을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 화면에 들어가시면 여러 페이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페이지인 3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맨 우측 하단에 저희 사업에 대한 이 카드, 이 홍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본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하시면은 처음에는 이 참여 신청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본사업 같은 경우는 평가된 제공기업과 선정된 수혜기업만이 본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 있고 또 이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 그 폐쇄형 워크스페이스로 운영이 되니만큼 여기에 그 확인 버튼을 누르셔서 참여 신청을 같이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 화면이 보입니다. 이 화면이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에 성공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공 서비스 홍보관이 있죠. 이제 카테고리별로도 구분을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기업이 홍보물을 직접 게재를 해주셔야지만이 수혜기업이 자유롭게 열람을 하셔서 여러분들한테 상담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회사의 어떤 그 업무 기술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강점이나 이런 것들을 잘 꾸미셔가지고 홍보물을 먼저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앞서 말씀드린 그 투어라즈 가입 방법까지 포함을 해서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어떤 프로세스로 계약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계약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홈페이지 가입 및 서비스 제품 등록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투어라즈를 통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 내용을 올리시게 되면은 수혜기업이 그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상담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요청을 받으시면은 실시간 상담이라든지 뭐 견적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이제 매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상담을 통해서 매칭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후에는 계약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계약서 작성은 여러분들 뭐 계약서 작성을 많이 해 보셨겠지만 계약서는 이제 동일한 서식 안에 갑과 을이 같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사업도 동일한 계약서 안에 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이 같이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순서는 제공기업이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폼사인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 계약서로 저희가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공기업이 이 폼 사인을 통해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수혜기업에 그 계약서를 넘기기 전에 사무국에서 제공기업 여러분들이 본 계약서에 잘 작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 내용을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검토가 완료가 되면은 수혜기업이 이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수혜기업 작성 부분도 저희 운영 사무국에서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최종 검토가 완료된 계약서는 이 관리기관 즉 관광공사에서 최종 승인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계약은 관리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수혜기업은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조로 계약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공기업, 공급기업에 입금을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계약 완료 후에 7일 이내에 본 금액이 입금이 됐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공기업은 별도로 계약 이행 보증보험 증권에 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험기간은 계약 종료 일자의 90일을 가산하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여기까지 해서 계약이 모든 계약이 완료가 되고요.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업을 이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업을 이행을 해주시고 서비스 제공이 완료가 되면은 이 보고서 외에 기타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서류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해주시고 정산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면은 지원금이 정산이 되는 프로세스로 계약을 포함해서 모든 본사업이 완료가 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계약 관련 사항은 뒤에도 제가 몇 가지는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외에도 저희가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운영 관리 기준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는 양식이라든지 절차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계약 프로세스 사이트인 이폼사인 내에서 계약이 어떤 서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폼사인 여기 있는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메인 페이지에 이폼사인 시작하기를 클릭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이제 왼쪽에 새 문서 작성하기 중에 템플릿으로 문서 작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 여기에 이제 계약서 서식이 이렇게 2023년 DX 사업 표준 계약서 제공 수혜기업 계약 체결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 안에서 계약서는 작성을 하시면 되십니다. 계약서 작성 방법은 앞서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계약서가 활성화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입력 시작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에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시작을 누르시고 여기 이제 해당되는 사항에 입력을 해주시고요. 또 마지막에 이제 도장 부분은 여기 아무래도 전자계약서다 보니까 실제로 도장을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업의 날인을 여러분들이 이미지 파일로 가지고 계셨다가 별도로 첨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작성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계약서 내용입니다.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많은 계약을 작성을 해 보셨겠지만 거의 대부분 계약서가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낯선 서식은 아니실 텐데요. 여기 이제 수혜기업, 제공기업 명이 나와 있고요. 또 과제명 그리고 용역의 범위를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아주 드문 경우지만은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이 계약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이 부분은 분쟁의 예방뿐만이 아니고 향후에 결과물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을 위해서라도 이 계약 내용 즉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를 수혜기업하고 잘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좀 자세하게 적어 주시는 것이 향후에 사업을 진행을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계약 내용과 또 계약 기간 그리고 대가 지급, 그 계약 당사자 의무 등이 들어 있고요. 여기 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계약 금액은 저희가 이제 지원금이 제한된 지원금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지원금을 초과를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지원금 외에 기업 부담금 즉 초과되는 금액까지도 같이 적어 주시라고 여기에 이제 별도의 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재판 관할, 기타 등 일반적인 계약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장 파일도 같이 첨부를 해주시면은 계약서 작성은 완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 서식 외에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작성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서식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또 불가항력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수혜기업과 제공기업이 일단 먼저 합의를 먼저 해주시고요. 상호간에 합의가 완료가 되시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은 계약 해지 합의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서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계약 해지 합의서에는 당연히 계약명이라든지 수혜기업, 제공기업 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계약 해지 사유와 협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또 계약 해지 정산 청구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셔서 저희 사무국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해지가 합의가 되니만큼 합의서를 보내주시고 저희가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거기서
해서 해지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 진행 시 유의사항 중에 저희가 이제 계약 본 사업의 그 지원금은 이 수혜기업, 즉 여행사에게 이제 현금 지급을 직접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서비스 제공 기업이 수혜기업에 필요로 하는 전문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 전문 서비스 제공이 완료가 되면은 이 공사가 관련 비용을 제공 기업에 드는 방식으로 정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 인정이 되는 금액이 있고 또 그러니까 저희 지원금에 인정이 되는 금액이 있고 인정이 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이제 혼란이 있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인정이 되는 부분, 즉 가능 금액과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정이 될 수 있는 가능 금액은 크게 이제 외주 용역비와 이제 기타 금액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외주 용역비의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본 사업은 디지털 전환 사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비용은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뭐 홈페이지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구축을 한다든지 뭐 ERP, CRM, 뭐 RPA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축을 하는 거는 본 사업의 목적만 부합이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시스템 구축 및 도입 비용 외에도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 비용도 같이 포함이 되니만큼 디지털 마케팅 또 전략 방향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를 하는 경우에 뭐 데이터를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연구 조사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기타 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을 위한 외주 용역비, 즉 여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이게 본 사업에 부합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 쪽에 말씀을 주시면은 저희가 공사와 상의를 해서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가능하지 않는 금액인지도 같이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외주 용역비 외에도 기타 비용으로는 최근에 이제 SNS 마케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SNS와 연결해서 또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회사들도 많이 계신데 이 SNS 마케팅 비용도 저희가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동사업 운영 관리 기준에 따라서 기준 금액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라든지 또 서포터 재단 운영 비용도 본 사업에 가능 금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외주 용역비와 이제 기타 금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외주 용역비 중에는 이 인쇄 제작물, 즉 브로셔를 인쇄를 한다든지 뭐 서류 봉투라든지 명함을 인쇄하는 비용은 저희가 당연히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온라인 브로셔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포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브로셔 제작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셔 인쇄물 같은 경우는 업체에서 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뭐 구조 시설물 비용을 또 청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여기 이제 제가 자전거 보관함이라든지 우체통 이거 예전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 구조 시설물도 당연히 저희가 본 사업에 인정을 해드릴 수 없는 금액에 포함이 되고요.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있지 않습니까? 뭐 윈도우 10이라든지 어도비라든지 포토샵 또 뭐 오피스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은 물론 본 사업을 할 때 뭐 필요한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본 사업 외에도 이건 범용적으로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업무에도 쓰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요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 프로그램은 지원을 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사항으로는 ICT 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또 이게 계약사항에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지원 불가하고요. 그리고 사무용품, 사무기기, 기타 전상 장비 이 부분도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새 이제 포인트 충전형 마케팅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으로는 가능을 합니다. 근데 다만 여기에서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제 관련 증빙, 즉 어떻게 배포를 했는지 또 누가 받았고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이런 이용 실적 등 이런 부분들을 저희 쪽에 이런 세부 내역을 보내주셔야지만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인정을 해드리는 형태로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계약 관련 사항 마지막으로 이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과 또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반적인 저희 이제 윤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기밀 유지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은 이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지점이라든지 지사, 부설, 연구소 등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고요. 또 사업계획서 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서와 다른 내용으로 과업 수행을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운영사무국 및 관리기관에 반드시 확인을 득한 후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저희가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셨는데 그 이외의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행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평가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그 공사나 저희 운영기관에 확인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업계획서를 대필해서 제출을 하시는 경우도 뭐 간혹가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신청자뿐만이 아니고 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신 분들까지도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요. 또 선정 이후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이게 적발됐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또 동사업에 지원 또 참여하는 자는 그 채무 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 모든 사업 참여자는 여행업계 디지털 전환 사업 운영관리 기준을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서 사업 참여를 하셔야 합니다. 운영관리 기준은 사업 모집 공고 시에 제공이 되고요. 또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은 본사업 신청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주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본사업에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모집 공고상의 신청 제외 대상에 부합됨이 차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이후 사업 참여 제한을 할 수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제출 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부지원금 유형 및 편취 등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협약 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 종료 후에 성과평가 결과의 기준이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차기 년도 사업에 참여 제한 대상이 될 수가 있으시고요. 또 정산시 과업 결과물을 제출하였을 때 완료가 되지 않는 결과물을 제출을 하였거나 또 정산 지연 및 사안에 따라서는 정산 불가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혜기업 및 제공기업은 과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해진 기간에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반드시 그 사업 기간 내에 계약서에 명기된 완료된 결과물을 반드시 제출을 해주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정산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행정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한 내에 계약된 내용을 완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외에도 그 참여 기업별 운영관리 기준 및 또 워크스페이스에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별도로 참조를 유의사항으로 참조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을 비대면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해서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녹화로 진행이 되니만큼 저희가 지난 2년간 그리고 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발췌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주로 이제 좀 수혜기업과 관련된 좀 질문, 수혜기업 분들이 좀 질문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제공기업 분들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혜기업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업체 선정을 수혜기업에서 하실 수 있느냐, 그리고 수혜기업에서 업체 매칭을 한 곳 이상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제공기업 같은 수혜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기간 내에 선정을 하는 기간이 있지만은 제공기업은 제가 연중 상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혜기업 입장에서 평소에 좀 잘 아는 기업이라든지 과거에 같이 작업을 했던 기업인데 저희 그 제공기업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면은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추천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저희가 이제 그 준비된 평가 절차에 의해서 제공기업을 평가를 하고 바로 제공기업을 등록을 시켜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공기업을 알고 계신 제공기업은 추천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업체 매칭은 저희가 한 곳 이상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금 범위 내에서 그 자금에 맞는 한 가지 사업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1,000만 원짜리 3개 사업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개 다 다른 곳 업체를 매칭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도 한 곳 이상의 제공기업과 매칭이 가능합니다. 또 같은 업체, 즉 제공기업 동일 업체에 다수 과제를 의뢰해도 되냐고 수혜기업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만약에 제공기업의 경우에는 참여 분야가 한 개인 제공기업도 있으시지만은 이 다수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여 분야가 다수인 제공기업의 경우에는 분야별 제공 서비스 의뢰가 가능합니다. 또 제공기업에서 수혜기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액수, 그러니까 수혜기업의 한도액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한도액 기준은 저희가 해당 연도 전체 사업비의 10%인 4억 9천만 원을 한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9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실 수가 없는데, 대부분 이 금액까지 가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참고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또 기존 사업계획서 변경이 있어서 과제 고도화가 아니라 아예 아이템 및 예산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이게 이제 수혜기업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업 내용의 수정, 변경 또는 기강 변경은 이 별도의 관리기관의 승인이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의 부가세를 꼭 계약금으로 선입금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계약 이행을 위한 절차로서 부가세는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금의 형태로 제공기업에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공기업에서는 계약 체결 7일 이내에 이 부가가치세가 들어왔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 제공기업들에게 수혜기업 연락 정보 등의 공유가 되는지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특히 제공기업 같은 경우에 일부 제공기업에서는 이제 아예 그 수혜기업 리스트를 본인들에게 주시면은 본인들이 직접 그거를 보고 마케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본사업은 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칙에 의한 사업 실행으로 수혜기업의 개별적인 연락처 공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혜기업에 대한 연락처 공유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저희 투어라지 안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공기업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본인 회사에 대한 홍보 자료를 올려주시면은 수혜기업이 그거를 보고 본인들한테 맞는 기업들을 찾아서 먼저 연락을 주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이 되니만큼 수혜기업의 개별적인 연락처는 공유가 되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디지털 전환 사업 예산 집행이 올해까지면 그 예산의 전환 결과물도 올해 안에 끝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데, 기본적으로 계약 및 결과물 도출은 그러니까 올해라고 제가 좀 브로드하게 말씀을 여기 적어놨는데, 올해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 종료 기한이 있습니다. 그 사업 종료 기한 안에 반드시 완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수혜기업 기준으로 좀 물어보시는데요. 컨설팅은 최대 몇 번까지 가능하냐고 좀 열어보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별 2회 기준으로 하고요. 1회는 필수고 나머지 1회는 선택으로 가능을 하고, 또 추가 요청도 필요하시면은 사무국에 연락을 주시면은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 컨설팅이나 자문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3년 참여 기업은 24년 후속 참여가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지털 전환 사업은 한 개 기업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공기업 수혜기업별 별도의 운영 매뉴얼이 있냐고, 그러니까 운영 매뉴얼을 좀 달라라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는데요.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운영 기준 자료가 또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같이 배포가 됩니다. 이 부분도 사업 운영할 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운영 기준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공기업과의 업무 진행이나 예약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다음 주 23, 24 화요일하고 수요일이죠. 저희가 매칭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매칭데이 현장에서 상담을 최대한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매칭데이에서 상담을 또 많이 해주시고, 매칭데이 상담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워크스페이스 안에 저희 또 제공기업에 대한 홍보물이 계속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매칭데이 상담, 그리고 제공기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기업과의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상호 협의 후에 매칭과 계약 체결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기업 사정 등으로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10월 안에 시스템 개발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완성을 해야 되나요? 즉 제공기업 사정 때문에 개발 기간이 길어져서 기한 내에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은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종료 시점에서 이런 문의들이 간혹가다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인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은 기본적인 운영 방안은 반드시 앞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업 기간 내에 반드시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완성된 그 산출물을 반드시 사업 기간 내에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다만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좀 연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 사무국으로 먼저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사유를 검토해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계약 연기도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급적이면 계약 기간 안에 해주시고요. 만약에 부득이한 경우에 연기가 되는 경우에는 사무국으로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자주 묻는 질문 외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 담당자 연락처라든지 제가 앞서 보여드린 또 제공기업 전담자 두 분 또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사무국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치도 즉각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오리엔테이션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